기후 문제.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후 문제가 왜 발생했냐? 이 플란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난민이 왜 발생하냐? 바로 이 플란테이션 농장이 물을 독점하면서 난민이 발생합니다. 누가 빈곤하냐? 그 농민이 빈곤합니다. 누가 굶주리고 있냐? 그들입니다. 누가 내전에 시달리고 있냐? 바로 그 사람들이죠. 누가 테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소농들이 전 세계 고용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무려 42%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그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일자리를 찾으면 일자리가 있습니까? 자, 정말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바로 농업과 더 구체적으로 저개발 국가의 농업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농들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대규모 기업농이 물을 독점하면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농들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물 부족에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 극단적 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농부가 사라지면 그 농촌에는요, 농부만 살지 않습니다. 목수도 살고 수공업자도 삽니다. 자, 그들은 농부한테 일해주고 그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농부가 사라지면 그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농촌이 붕괴되면 그것은 바로 고용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고용의 위기로 이어지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산업에서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이 소농들입니다. 소농들이 이 자기의 일자리를 잃으면 그들을 받아 안아줄 어떤 산업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하락하게 돼 있고 고용 문제는 심각해지고 빈곤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그 뿌리에 이런 어떤 그 거대 단작 플란테이션 농장이 있습니다. 이 플란테이션 농장은요, 쉬지 않고 하나의 작물만 재배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땅을 다 황폐화시키고요. 그리고 인류가 쓰는 물의 75%를 이 단작이 가져갑니다. 심각한 물 부족을 야기시키고요. 단작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온실가스의 40%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대답은 소농의 삶이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농이 살아야 이 지구는 지속 가능한 지구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단작이 아닌 소농의 삶의 방식이, 자,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량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대규모 플란테이션 농장은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비행기로 비료를 치는 방식이라면 소농은 유기농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부류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 사실은 말로는 안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어깨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해넣어도 그 사람이 착하게 안 살아요. 말로는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소비예요. 구매예요. 투표, 이 소비는 매일 행하는 투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치적인 투표는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소비는요, 내 돈이라고 하는 주권을 매일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생산한, 나쁜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주면 계속 그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갖다 바치는 행위죠. 결국 소비를 바꿀 때 우리 삶의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그 공정무역을 다시 정리를 좀 하면 공정무역은 빈곤과 싸우는 운동이다. 빈곤에는 두 가지 빈곤, 상대 빈곤과 절대 빈곤이 있는데 공정무역은 절대 빈곤을 상대한다. 절대 빈곤이 뭐냐? 삶의 필수적 조건이 결핍된 절망적 상태의 빈곤을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식량이 1년에 3개월 이상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파 죽겠는데 뭐 병원에 못 보낸다든가, 내가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마실 물이 없다든가, 이런 게 절대 빈곤이죠. 공정무역은 이 저개발 국가의 농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들을 자립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절대 빈곤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품위 있는 빈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누가 절대 빈곤이냐? 절대 빈곤자의 대부분은 다 스몰 파머스. 어디 사는 스몰 파머스냐? 이 적도벨트 이하 남반구에 사는 이 소농들이 다 절대 빈곤자들입니다. 공정무역의 본질은요, 그들과 연대 경제를 만드는, 가난한 이를 존중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요. 공정무역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지구는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습니다. 북반구는 공산품을 생산하고요, 남반구는 농산물을 생산해요. 문제는 이 북반구의 농산물과 남반구, 적도벨트 이하의 남반구의 농산물이 달라요. 겹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반구에서 생산되는 밀이 안 나고요, 남반구는. 예를 들어서 남반구에서, 적도벨트에서 나는 설탕이 북반구에서 안 납니다. 예를 들어 인류가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커피가 북반구에서는 안 나죠. 예를 들어서 이 인류가 가장 많이 먹는 간식 초콜릿을 북반구에서 안 나죠. 인류가 가장 많이 먹는 바나나, 과일,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바나나인데요, 바나나가 북반구에서는 안 납니다. 이렇게 이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면 이 지구상의 이 빈곤이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근데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이 적도벨트 이하의 남반구의 농민들이 생산한 그 많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을 버는, 가공하고 유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북반구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요,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당시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당시 유럽 최고의 부자는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벨이 신문을 보는데 죽음의 무기를 개발한 개발자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죽었다 그래? 우리 사촌 형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대단히 불쾌한 마음으로 딱 가다가 딱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죽고 나면 죽음의 무기를 개발한 악마로 영원히 인류사의 기록이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요. 그리고 그 전 재산으로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 사람,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 인류의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줍니다. 자, 우리는 노벨을 기억할 때 죽음의 무기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죠.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이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알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벨이 자기의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알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른 선택이야말로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공정무역은 그냥 공정무역이 아니고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아동노동의 착취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저 사진은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담배 농사를 짓는데 노동하는 아이들입니다. 저 옆에 아이는 6살짜리 애입니다. 담배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엄청난 살충제를 뿌려요.
왜 살충제를 뿌리냐면 담배 잎에 이 벌레가 구멍을 하나 내면 등급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살충제를 뿌리고 거기서 일하는 애들의 호르몬 체계가 녹아내릴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초콜릿, 이 맛있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를 갖다가 누가 짓냐? 이 아동 노예 노동으로 이 초콜릿 농장을 운영합니다. 새우 농장에서 일하는 애들, 면화밭에 일하는 아이들, 그리고 캐슈넛 껍질을 까는 아이들, 이 지구상에는 1억 수천만 명의 이 아동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먼저 공정무역이 되려면 미니멈 프라이스, 최저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무역 발전기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협동조합과 거래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먼저 미리 돈을 갖다가 선거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아동노동의 착취금지가 증명돼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생산자 조합과 직접 거래하고 장기 거래할 것. 마지막으로 GMO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키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 이런 원칙들을 지켜야 공정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정무역은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생산자의 호주머니까지 가장 적은 단계를 거쳐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은 이 원조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빈곤을 완화시켜주는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공정무역은요, 그들을 국제적인 거래자로 만들어줍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정무역이 만들어낸 윤리적 소비가 세상에 거대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이 왜 성공했냐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단지 구매했을 뿐인데 이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정무역은 즐거운 운동입니다. 이 빈곤이라고 하는 이 우울한 주제를 갖다가 즐거운 소비의 문제로 바꾼 겁니다. 이 빈곤이라고 하는 기부의 문제를 비즈니스의 문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대안적인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 새로운 시도들이 성공하면서 이 사회의 혁신을 만들어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작년과 올해 가장 주요한 혁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로컬 푸드와 페어트레이드를 결합시켜서 로컬 페어트레이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정무역으로 생산한 캐슈넛과 이 국산 콩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사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두유를 만들어낸 거죠. 캐슈넛 두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유를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두유는 다 사실 유전자 조작 콩으로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유는 이 non-GMO 두유, 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페어트레이드로 결합된 이런 상품이 이 공정무역입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와 페어트레이드의 결합은 대단히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 공정무역의 지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방식의 이런 상품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큰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때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기후변화의 문제, 이런 어떤 이 난민의 문제, 이 지구의 이 밀림을 파괴하는 이 플란테이션의 문제, 온갖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정무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조차 즐거운 방식으로, 축제의 방식으로 이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도 그 문제를 울면서 해결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면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서 공정무역을 확산시킵니다. 작년에 이런 어떤 그 공정무역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포트나잇이 뭐냐 하면 14 night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뜻이에요. 14일의 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 여러 도시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어떤 그 축제와 강의와 공연과 뭐 티파티와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화성시는 그때 작년에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했고요. 올해는 성동구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정되기 위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 10개 도시에 이런 어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 공정무역 축제를 갖다가 10개 도시에서 이렇게 벌렸습니다. 부천에서는 이런 우리 동네 공정무역 국제 컨퍼런스 이런 걸 열었고요. 하남에서는 이 공연과 강연과 이런 어떤 거 행사들을 갖다가 같이 열면서 시장님과 의원과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이렇게 흥겹게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래퍼들이 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다양한 도시들이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공정무역을 운동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공정무역을 어떻게 축제로 만들 것인지 상의하는 거고요. 이 장면은 이렇게 공정무역 상품, 물품을 갖고 뭐 차, 바나나, 커피, 뭐 이런 어떤 그 간식 이런 것들을 공정무역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100회 이상의 티파티가 경기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티파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야 이 먹을 걸 초콜릿을 먹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바나나를 마시면서 이런 이 지구의 문제를 논의하고 지구의 문제를 이 지역에서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티파티예요. 이런 티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평택도서관에서 벌어진 포트나잇 행사고요. 그리고 이건 하남에서 이 포트나잇 행사 이후에 벌어지는 행사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도시마다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너무 엄숙하고 막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즐기고 공연을 즐기고 강연을 듣고 이런 걸 통해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결국 공정무역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하지만은 인간적인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것, 과장하지 않는 것, 경쟁하지 않는 것, 자신의 존엄을 신뢰하고 타인의 존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공정무역이고 그런 공정무역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출발한 교육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가들이 이제 공정무역 활동가가 돼서 이런 일들을 각 지역마다 벌여 나가고 있고 올해는 성동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희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업의 혁신, 사회의 혁신, 이 글로벌 혁신, 지속 가능한 지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공정무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정무역의 지지자, 공정무역의 활동가, 더 나아가 공정무역 사업가가 되기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